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전략팀장 신종우입니다. 11월 1주차 마켓 쿨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제목부터 이제 K50이 바닥을 만들어가는 시기라고 정했습니다. K50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메가캡 상위에 있는 이제 코스피 50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장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 큰형님들이 시장을 좀 바닥을 만들어주는 시기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정해놨습니다. 바로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11월 1주차 시장 단서를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장 최근에 발작을 좀 일으켰는데 그거에 대한 진단, 더불어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바닥권이라고 따지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더불어서 향후에 그러면 주도 업종이 어떤 시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시장 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페이지에 보시면은 좀 뭐 슬라이드도 같이 올라갈 텐데 차트가 아마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뭐 IT 버블이나 금융위기처럼 약간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20% 이상 급락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시장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에 일단 리스크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만약 지금 시스템 리스크로 간다 그러면 지수를 계산해 보면 1300에서 1500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팔아야 되는 리스크에 좀 직면한 거고, 그게 아니라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제가 제목을 매크로 모멘텀 둔화와 정책 어떤 리스크 전환에 대한 발작이라고 적어냈는데, 뭐 2011년의 사례라든지 2015년에 이제 유가 급락이나 위안화 절하와 같은 리스크에서도 20% 이상의 급락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힘들었지만 20% 이상 급락이 바로 시스템 리스크를 가진 않는다. 더불어서 제가 이제 PPT에도 적어놨지만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 공포 심리, 거기다 각국의 대출 상황이라든지 예대율을 보면 아직은 그렇게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상황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긴축 발작에 의한 좀 아픔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4페이지에 보시면 그거에 대한 뭐 근거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차트인데 미국과 유럽과 그리고 중국 모두 지금 경기 모멘텀이 약간은 둔화되고 있는 사이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중심으로 올해 시장이 참 일끌었고, 물론 이모징은 안 좋았지만 상당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미국마저 조금 경기가 둔화되는, 더불어서 연준은 이렇게 경기가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을 올리는 이슈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더 이상 그러면 성장의 어떤 모멘텀을 가져가지 못하고 긴축으로 가는 그런 이슈가 발생하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때마침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중간선거 이슈도 있긴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 갈등 이슈를 조금은 봉합하려는 이슈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말까지는 그래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제 5페이지로 넣어놨는데 한국 밸류에이션은 지금 굉장히 싸요. 금융위기 수준까지 내려왔고 금융위기 최저점을 적용한다면은 1890 정도까지 내려가는데 그래도 지금 외부에서 달러화가 조금은 둔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중국과의 미국이 무역 갈등을 조금은 봉합한다는 이슈 때문이라도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이슈는 있긴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실적 자체가 돌지 않으면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나 내지는 뭐 코스피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 2분기나 돼야 실적이 돌아서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바닥에서 이렇게 왜 급락을 하고 나면 반등 나왔다가 다시 또 급락하고 이런 변동성이 2, 3개월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좀 낮은 수준에서 반등과 뭐 이렇게 반락 같은 과정이 좀 진폭이 진행이 되겠지만 그래도 바닥을 만들어가는 시기에 대한 판단과 시스템 리스크로 가진 않는다라는 정도로 좀 시장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시장이 좀 바닥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페이지에 제가 코스피하고 배당 수익률을 같이 넣어놨는데 코스피의 배당 수익률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거의 2% 가까이 올라선 상황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11년도 그렇고 가까운 사례의 2015년도 그렇고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가 매수 내지는 주식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싸져 있다, 매력적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크게 시장이 도는 그런 사이클이었거든요. 지금도 좀 비슷한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고, 이때마다 시장을 그래도 바닥을 좀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이후의 상승을 조금 도모해주는 업종과 종목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7페이지에 제가 넣어놨는데
코스피 50이 특히 코스피 200도 대형주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시총 상위에 있는 코스피 50이 그때마다 큰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이게 차츰 내려오는, 즉 지수가 올라가는 사이클에 보면 코스피 50이 코스피보다 좋았고 코스피 50이 코스피 200보다도 좋았습니다. 최근에도 보시면은 배당 수익률이 2%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이클에 코스피 50이 코스피 200이나 코스피보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우량한 대형주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지금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더불어서 8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코스피 50에서도 50 종목들이 종목별로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초기에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들이 중기 이상에도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이나 15년 사례를 제가 좌측에서 보이는 차트에 좀 점도표로 넣어놨는데 보시면 주간 수익률이 좋은 기업들이 월간 내지는 3개월도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고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차별적으로 시장이 급락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성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급락을 보였던 종목에 대해서는 뭐 기관이든 개인이든 외국인들이 상당한 어떤 매수를 보였고 최근 일주일 동안의 수익률을 보니까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내지는 롯데케미칼, 그러니까 화장품주, 화학주와 같은 중국의 어떤 대응과 관련된 레버리지 활동, 경기 부양과 관련된 것도 있고 IT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다. 이 종목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게 두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이디어는 9페이지에 있는 얘기인데요. 조금은 긴 사이클에 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이 올라오고 거기다가 무역 갈등 이슈가 조금은 봉합되고 내지는 좀 더 격화되더라도 이후에 시장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고 최근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등 외 IT 업종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그래도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차트가 굉장히 긴 80년대부터의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장단기 금리차하고 러셀 그로스 주식 대비 밸류 주식, 즉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어떤 스프레드를 넣어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은 업종들이 상당히 아웃퍼폼, 즉 수익률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될수록, 즉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가치주 대비 성장주가 좋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2000년대 중반에는 그때의 성장과 그때의 생산성은 중국을 비롯한 EM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캐펙스, 그때의 성장 산업이었다는 거죠. 근데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성장 산업들이 과잉 공급이 된 거죠. 그래서 성장성이 떨어지고 ROE가 떨어지면서 구조조정에 이제 임박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성과 새롭게 성장을 이끌어가는 국가 내지는 업종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국가는 뭐냐면 미국이 생산성을 갖고 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팡스라든지 뭐 AI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생산성에 대한 투자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항상 성장은 캐펙스가 늘어나는 플레이어들이 많아져서 뭔가 파이가 커져서 먹을 게 많아지는 쪽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은 러셀 그로우, 즉 성장주가 오히려 금리를 올릴 때 더 좋다라는 거죠. 이게 아까 삼성전기라든지 SK하이닉스가 단기 바닥에서 좋지만 앞으로의 어떤 수익률에서도 상당히 길게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1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차트를 두 개 넣어놨는데 2005년과 2007년의 성장성에 대한, 이거는 MSCI 전 세계에 대한 업종입니다. 그때는 에너지, 소재, 뭐 운송 이런 시크리컬들이 성장이 있다라는 어떤 센티멘트가 있었고 이쪽에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기업들도 많이 들어갔었죠. 근데 지금 이게 공급 과잉 산업이 돼버린 거고 지금은 뭐냐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소프트웨어, 반도체, AT 하드웨어, 즉 IT 쪽, 뭐 4차 산업에 관련된 업종과 종목들이 성장성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성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릅니다. 왜냐면 기대 심리고 여기로 자금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장이 나온다는 생각의 어떤 흐름에서 주가는 움직이기 때문에 이 업종에 대해서 더 긴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마지막 페이지는 어쩌면 그냥 약간 흥미로워서 넣은 차트인데 2000년대 중반에는 보시면 중국이나 인프라 투자나 원자재 투자다 보니까 철강 같은 것들이 산업의 쌀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포스코가 엄청난 수익률을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IT나 반도체 이런 것들이 어떤 산업의 쌀이잖아요. 그래서 포스코로 대변되는 SK 하이닉스가 묘하게도 주가 수준이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져 있습니다. 지금 내년 기준으로 SK 하이닉스는 지금 거의 3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꼭 포스코처럼 간다는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싼 업종과 종목이 글로벌 성장성에서도 부합하는 종목이고 현재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싸져 있기 때문에 이런 메가캡 중심으로 그래도 지금 시장을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주 시장 뭐 중간 선거도 있고 FOMC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성은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 쳐다보아야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많이 싸져 있는 상황이고 시스템 위기로는 가지 않는다. 두 번째, 바닥을 만들고 있다. 근데 K50과 같은 메가캡이 주도하고 세 번째, 장기 사이클에서도 IT라든지 현재 우리가 보는 성장 산업에서의 기회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반도체나 MLCC와 같은 성장 산업 위주의 대응이 지금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